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평소에 있으셨다면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됩니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무료 전화로 활짝 열어놨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국 오는 길에 비가 세차게 내리더라고요. 자, 가을을 알리는 비인 것 같아요. 자, 올 가을에도 내내 저희 행복한 재테크 저와 함께 알차고 꽉 찬 부동산 정보 함께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올 가을도 함께 해주시고 비 피해 없으시기를 아무쪼록 또 빌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부동산 관련 궁금증 저희가 잠시 후에 전화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시장의 이슈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와,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합니다. 8천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자고요. 네. 자,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제도를 개선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죠. 자, 소규모 재건축. 자, 절차도 간단하지 않았는데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업성도 떨어졌었어요. 자,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크게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겠죠. 자, 첫 번째는 용적률을 더 완화해 주겠다. 그리고 절차를 조금 더 간편화하고 개선하겠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조금 살펴보자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용적률을 우선 완화해 주겠다.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용적률. 같은 면적 내에서 조금 더 높게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들이죠. 자, 이종 땅 경우에도 50%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3종 부지에서도 추가로 기존에 비해서 50%를 추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들로 나와 있고요. 사업 기간이 3년 정도로 우선 정해져 있습니다. 자, 3년 내에 우선 공급 8,000세대를 자, 기존에 검토했던 30개소 그리고 신규로 추가 검토하는 부분도 한 30개 구역 정도를 추가로 선정 지정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추가로는 용적률을 완화를 해 주었으니 두 번째로는 절차를 좀 간소화하겠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관련된 부분들도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기본 절차, 자, 구역 지정이 되고 정비계획 수립을 한 이후에 조합 설립을 하고 또 조합 설립 심의를 하고 시공사가 어디인지 선정하고 분담금이 확정되는 우리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최종으로 이주 착공하는 부분 이전에 들어가는 우리 관리 처분 인가 이러한 단계 중에 부분들을 이렇게 생략을 하고 간소화를 해서 절차를 간편하게 조금 더 속도감을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로 보자는 의미는 사실 지금 우리 9월 7일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도 나왔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사실 97 부동산 대책에서도 다 이것이 착공 기준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아직도 서울엔 수요에 비한 공급이 터무니없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 이런 부분들은 사업성을 높이면서 그동안 소규모 재건축의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지역들에 대해서 담비와 같은 서울시의 어떤 이런 의지 또 지자체의 의지를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 지금도 그렇고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의지와 시장의 흐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또 공급이 많아진다라는 소식, 시장의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대출 규제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오피스텔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또 활기를 띠고 있다고요? 네. 자, 오피스텔 시장이
자, 대출 규제를 피한 오피스텔 줄줄이 신고가라는 뉴스예요. 자, 내용을 조금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최근 대출 규제 이후 오피스텔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평균 매매가도 좀 상승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가장 큰 부분들은 사실 오피스텔이 너무 갑자기 좋아졌다? 이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대한, 그쵸? 예, 대출 규제가 심해지니 풍선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 내면을 보면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자,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요. 어떤 부분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냐? 주택법 적용을 받는다. 자, 주차장 시설, 편의 시설, 기본적으로 가구에 대한 공원화 이런 부분들 규제와 또 절차 그리고 실제로 갖추어야 되는 주거 편의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이 주택법에는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켜져야 우리 아파트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오피스텔은 같은 주거용 시설임에도 비교하고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주차시설 하나만 보더라도 반드시 가구당 한 대 1.1대 이상이 되어야지 되는 주택법의 아파트 적용과는 다르게 우리 건축법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0.5대. 자, 가구당 지금 꼭 한 대씩 주차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꼭 필요한 주민 편의 시설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규제가 완화되니까 조금 더 빨리 지을 수 있고 다양한 곳에 지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주택법에 따라서 대지 지분이 조금 넓게 들어가는 우리 아파트와 다르게 용적률을 동일 면적에서 최대한 이미 뽑아 써버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가까운 미래 월세를 받는 황금성은 좋겠지만 미래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다소 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서울 중심지에 아파트를 원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것이 공급도 쉽지 않고 가격도 너무 올랐잖아요. 자, 그 부분들에 대한 대체 수요 보완제로서 지금 오피스텔에 대한 움직임이 좀 활발하다라는 부분들인데 사실 오피스텔은 우리 역세권, 그쵸? 여기서도 가깝고 중심 업무 지역에서도 가깝고 당연히 서울과 서울 인접 구역 내에서 투자를 하는 부분들, 투자를 하면서도 황금성 부분들을 고려를 조금 하셔야지 된다. 자, 시세,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지만 자본이 오르는, 몸뚱아리가 오르는 부분들은 오피스텔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차익까지 채워주려면 옥석을 잘 가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시장의 흐름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비가 좀 잦아들었으려나요? 어디 외출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편안하게 안방에서 시청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544-8520으로 전화 주시면 부동산 관련 궁금증도 무료로 해결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현재 다산동 한양 수자인 리버팰리스 34평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살기도 너무 좋고 9호선 연장된다는 소식도 있고 해서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이 일대 또 이제 호재 얘기도 있고 하니까 매수하는 건 어떠냐라는, 매도하는 건 어떠냐라는 얘기고 자양동 쪽으로, 호재 있는 자양동 쪽으로 가는 지금 방향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산에서 자양동을 간다. 찬성하실 것 같은데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정기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다산 지금 아파트 지금 거주를 하고 있으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거주를 하고 계시면 요걸 지금 자양동 빌라를 검토하신다라고 하면 매도를 하고 움직이실 계획이신 건가요? 네, 한 매도해서 3, 4억 정도 자금으로 네. 전세로 돌리고 투자를 자양동 쪽으로 하는 건 어떨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답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전반적인 부분들 큰 흐름에서 보았었을 때는 지금 또 가성비 또 실거주 느낌에서 다산 살기가 좋죠. 자, 여기에 있는 또 게다가 상품은 또 아파트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좀 양보하고
빌라 또 자양동 쪽으로 또 옮겨서 또 이렇게 투자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첫 번째는 실거주와 투자는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왜 문의를 드렸냐면, 사실 아파트에 거주하시다가 빌라로 옮겨서 거주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아요. 아파트엔 충분히 많은 편의시설들이 있고 빌라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좀 드린 거고. 자, 하지만 지금 내용을 조금 좀 살펴보면 우리 다산 우리 한양 수자인 리버팰리스 지금 보셨어요.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다산역에서 굉장히 가깝네요. 왕숙천 시민공원도 있고, 다산 내에서는 상당히 선도적 입지에 위치한, 즉 다산 신도시 내에서 일반적으로 주변 아파트들이 오를 때 이 친구가 오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리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서울의 중심권 입지의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현재 아무래도 시세 흐름이 약하죠. 자,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양동 쪽으로 옮겨서 진행하시는 부분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신에 지금 투자금이 한 3억, 4억 정도 지금 또 이제 전세로 지금 거주를 하셔야 되니까 투자금 내에서 보신다면 사실 자양동 쪽이 많이 올랐어요. 자양동 쪽에서 혹시 보신 지역들이 조금 있으세요? 자양 1동 요새 관심이 많이 가고 있어요. 아, 네. 자, 자양 1동 쪽도 보셨어요. 자, 보시면 사실 자양동 쪽은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우리 성수동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자양 4동 쪽, 최근에도 자양 4동 A구역 뉴스가 좀 많이 나왔죠. 우리 2억 초반 실투자금 투자했던 지금 빌라가 대략 지금 실거래가가 12억 선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에요. 자, 많이 시세 차익을 보았다. 벌써 많이 올랐으니 지금 들어가는 건 늦은 걸까요? 자, 그렇지가 않죠. 자, 주택은 오르는 친구가 더 오르는 탄력도를 늘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무엇보다 이제 초기 단계예요. 앞으로 재개발 경우에는 단계별로, 자, 초기 재개발의 구역 지정에서부터 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가 되기 이전에 초기 단계에서도 지금은 충분히 시세를 볼 수 있는 그런 초기 재개발의 흐름이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고, 자양 1동 경우에는 사실 메리트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시는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인데, 사실 지금 여기가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임에도 구역 내에서 최근 정비업체 계약 또 체결되고 활발하게 동의서를 걷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체크해 봐야 될 것들 한 2가지 정도는, 우선은 구역 내에서 현재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입주권의 가능성이 높은, 내 돈이 적게 들어가는, 자, 다세대 빌라, 이렇게 작은 것부터 먼저 찾아보시는 게 먼저 우선순위거든요. 혹시라도 뭐 근생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은 위에 좀 덩어리가 큰, 분할되기 전에 다가구나, 또 단독주택 비슷한 느낌의 통가구 형태를 보는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즉, 그러니까 구역 내에서 고를 때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이니까 주변에 비해서는 아직 구역도나 입지는 매우 훌륭한데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이 아직 많이 붙지 않은 그런 저프리미엄 구간이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히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셔도 좋고, 가급적이면 조금 더 매물을 좀 찾아보시고 좀 가격대가 조금 낮은 부분들, 실투자금이 한 3억 이하 정도를 한번 맞춰보는 쪽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한 요 자양 1동 내 구역 내의 지역 분석이라든지 또 매물도 좀 찾아보는 이런 방법들은 저희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자양동 쪽으로 오시는 거 찬성한다라는 얘기 들려주셨습니다.